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제 새해 닦구템들로 한 달간 다이소에서 만원으로 닦구하기 챌린지 31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닦구할 때 닦구에 있어서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들부터 하나씩 정해가면서 닦구를 하거든요. 지금 있는 닦구템들 중에서는 이 스티커형 메모지 팩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요 한지 색종이도 있지만 이 친구는 단색이고 자유롭게 크기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 이 메모지 팩을 먼저 보고 어떤 스타일의 닦구를 할지 결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좀 기분이 좋아서 약간 쨍한 컬러의 닦구를 하고 싶긴 하거든요. 이 느낌도 괜찮고 요것도 괜찮고 지금 이 메모지 팩이 감성 디자인이어가지고 쨍한 컬러는 없어서 조금 밝은 톤의 두 가지 이미지를 골라봤습니다. 이 두 개를 다 쓰는 것도 방법이겠고 하나만 쓰는 것도 방법이겠는데 이게 A6 사이즈다 보니까 요 두 개가 들어가면은 너무 기록을 할 공간이 없어질 것 같아서 한 장만 쓰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햇살이 들어오는 부분이 무척 마음에 들어서 최대한 여기 부분들을 살리면서 요쯤에 배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가위로 자르고 이 부분을 또 다른 곳에 배치를 해주는 거죠. 요 정도로 붙여볼게요. 색종이를 어디에 얼만큼 붙일지 정확히 자로 재서 연필로 표시하고 붙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안전한 부분까지만 풀칠을 하고 튀어나온 부분들을 가위로 자른 다음에 나머지 풀칠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한 달도 잘 해낼 수 있기를 행운팩으로 기원해 보겠습니다. 행운팩의 작은 조각 스티커들은 그냥 보관하면은 이리저리로 굴러다닐 것 같아서 요번에 조금 작은 실 스티커들 구매했을 때 나온 OPP 봉투에 작은 스티커들만 따로 담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클로버 스티커가 자세히 보시면은 클로버 색상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여기서 이 친구로 붙여볼게요. 알파벳 스티커로 뉴 먼스라고 한번 붙여볼게요. 한 달에 다이소에서 만원으로 닦구하는 챌린지의 새로운 달의 시작이니까요. 왼쪽에 붙인 사진 위에 알파벳 스티커를 올릴 거라 사진과 어울리는 약간 물 빠진 하늘색으로 색깔을 골랐습니다. N이 없는데 이 연두색을 써볼게요. 하늘색은 소문자고 연두색은 대문자여서 중간에 대문자가 확 튀어오르긴 했는데 그리고 칸 수를 좀 잘못 계산해서 H가 동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귀엽습니다. 지금 여기서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기록을 여기에 이렇게 쓸 거니까 이 부분이 좀 애매하게 남을 것 같아서 자잘한 스티커로 좀 채워줬고요. 이쯤에서 일단 기록을 남겨보고 뭔가 조금 더 붙여야 될 것 같으면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31일차 닫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되게 무난하면서도 그동안 제 챌린지 닫구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다양한 색감들이 나와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특히 이 색종이가 제가 하울을 할 때는 이게 이만큼 얇을 줄 몰라가지고 조금 당황을 했었는데 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점을 발견했어요. 종이를 붙인 상태에서 종이에 걸쳐지게 글씨를 쓰려고 하면은 보통 종이의 두께 때문에 단차가 생겨가지고 글씨가 좀 못생겨지게 끊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색종이가 워낙 얇다 보니까 글씨를 쓸 때도 단차가 거의 안 느껴졌어요. 그리고 종이가 얇아서 이 뒷면에 선이 비치는 게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오히려 선이 뒤에 비치니까 글씨를 똑바로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예상 외로 유용하게 쓰여서 색종이를 조금 더 잘 활용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32일차 닫고 시작해 볼게요. 요 며칠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무기력했거든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뭐 귀찮고 게으르고 이런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닫고 촬영하는 것도 약간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오늘 좀 기운이 나가지고 닫고를 하려는데 요거 Do Nothing and Chill 요 며칠 상태가 좀 이런 상태였으니까 요거를 좀 메인으로 닫고를 해볼게요. 오른쪽 하단에 이 스티커를 크게 붙이고 이 페이지를 가로로 길게 관통하는 어떤 한 요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거를 검은색 색종이로 한번 해볼게요. 한 요 정도 자른다고 치고 손톱으로 살짝 눌러서 표시를 해줬고요. 표시대로 접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가위 자르기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가위를 봤을 때 이 지점에서 만나잖아요. 이 두 개의 날이. 그래서 이 만나는 지점을 정확히 내가 자르고자 하는 종이에 잘 맞대서 지금 제대로 잘 잘리고 있는지 그거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색종이를 자를 때도 내가 접어서 만든 선 부분하고 이 가위날이 맞닿는 부분, 종이가 실제로 잘리는 부분이 선에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지 그거를 체크하면서 종이를 잘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좋아요. 이렇게 일단은 붙입시다. 제가 원하는 위치가 이 밑에 선에 딱 맞는 거랑 그리고 여기 글자 부분이 딱 속지 끝에 걸리는 거 그렇게 맞추고 싶어서 조심히 붙였습니다. 여기 튀어나온 부분 가위로 잘라줄게요. 가운데 먼저 잘라줄게요. 요 끄트머리 남은 거는 일단은 보관을 해둘게요. 오늘 닫구에 쓰기는 좀 애매하고 다음번에 필요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버리지 않고 보관해두겠습니다. 검은색 얇은 마테를 또 하나 둘러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제 가위가 있으니까 더 이상 마테를 찢어서 끊지 않아도 돼요.
종이 꼼꼼하게 붙인다고 붙이는 게 살짝씩 뜨고 있어가지고 잠깐 AS 해주고 갈게요. 여기서 펀치 구멍 한번 뚫고 갈게요. 펀치 뚫는 방법을 여쭤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펀치를 뚫을 수 있냐면 일단 보통 펀치를 구매하면은 이 밑에 고무막 같은 걸로 막혀져 있을 거예요. 그 펀치를 뚫으면은 뚫은 종이 조각이 날아가지 말고 모아질 수 있도록 덮개 같은 게 있을 텐데 이것도 원래 있었는데 제가 지금 어디다 뒀는지 안 보이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 덮개를 일단은 빼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고리를 풀고 고리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엄지를 걸거든요. 이 고리를 이렇게 밑으로 안 하고 그냥 이 상태를 두고 하면은 가끔 가다가 펀칭을 할 때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리를 아래로 당기는 겸 조금 나름의 안정감을 찾는 겸 해가지고 저는 엄지를 끼고 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펀치를 이렇게 거꾸로 잡는 거죠. 보통 우리가 스테이플러 찍을 때는 이게 스테이플러라고 치면은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찝잖아요. 그게 익숙해져서 펀칭기도 이렇게 잡고 펀칭을 해야 하나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어디에 구멍이 뚫리는지 그걸 봐야 되니까 펀칭기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들고 펀칭을 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구멍을 뚫고자 하는 부분을 이 구멍 틈으로 봐가지고 뚫는 거죠. 그런데 이때 뚫는 종이가 날아가지 말라고 하는 고무막을 우리가 지금 뺐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펀칭을 하면은 이 조각이 그냥 막 사방팔방으로 다 튀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펀칭기를 이렇게 지금 살짝 눌렀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종이가 제거 났는데도 불구하고 펀칭기 사이에 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누른 상태에서 반대쪽 엄지로 종이가 나오는 펀칭 부분을 막아줘요. 완전히 탁 틀어막는 게 아니고 왜냐면 이제 펀칭기가 펀칭을 하면서 기계가 또 튀어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탁 틀어막으면은 펀칭이 아예 안 되고 그냥 살짝 그 위로 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가 안 날아가게 처리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펀칭을 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펀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바인더형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인더 구멍을 뚫기 전과 후가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이 뚫기 전에는 이 부분이 막혀 있는데 구멍을 뚫고 나면은 이 부분이 터지니까 이전과 다른 느낌으로 변하기 때문에 닦구를 하면서 중간중간 이 구멍 부분을 뚫어주고 지금 상태는 어떤지 한 번씩 짚고 가는 과정이 바인더형 다이어리를 꾸밀 때는 필요합니다. 기록을 한 이쯤 이렇게 좀 가로로 긴 느낌으로 적을 예정인데 일단 기록을 한번 적어보고 스티커를 더 붙이던지 마테리얼 더 붙이던지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를 빼곡히 적어줄게요. 쓰다 보니까 이쯤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록을 간단하게 남겨봤고요. 유태 스티커를 좀 써주고 싶어요. 이대로 마무리할게요. 지금 여기서 스티커를 더 붙이면은 요 다운된 느낌이 헤쳐질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32일차는 이렇게 완성할게요. 아이야, 다이어리 꺼내다가 손을 살짝 긁혔어요. 하지만 굴하지 않고 33일차 닦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32일차 닦고 하면서 느낀 게 요 한지 색종이가 크기도 크고 색깔도 다양하고 양도 많아서 좋긴 한데 저는 이거를 떡메모지 대용으로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근데 보통 떡메모지는 디자인이 돼서 나온 제품이니까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크기가 정해진 메모지나 스티커나 마스킹 테이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요리조리 조합을 하면서 레이아웃을 잡고 닦고를 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이 색종이는 크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자유도가 높다 보니까 좀 잘 활용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완전히 흰 백지 위에 그림을 그려라 하면은 약간은 막막한데 검은색으로만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하면은 거기서 또 색다른 포인트들을 찾아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어떤 주제를 줘서 그 주제에 맞게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하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약인과 동시에 약간의 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 색종이도 미리 크기를 재단해 놓으려고요. 여기서 각각 한 장씩 뽑아가지고 한 요렇게 3분할 정도로 재단을 해둘게요. 어차피 4장씩 있으니까 아까워할 필요도 없고요. 맞춰서 접고 2분할을 먼저 해준 다음에 남은 한쪽을 한 번 더 접어서 총 3분할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사이즈 메모지 2장, 세로로 길쭉한 사이즈 1장, 총 3장의 메모지를 만드는 셈으로 작업을 쭉 해볼게요. 일자로 맞춰 접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일자로 안 되지? 제가 어릴 때부터 색종이에는 그렇게 재능이 없긴 했거든요. 열심히 잘랐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세로로 길쭉한 것과 정사각형의 작은 사이즈 2가지로 재단을 완료했습니다. 얘네를 이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쓰는 거죠. 33일차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색종이 재단하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재단을 했으니까 요것들을 메인으로 한번 다꾸를 해볼까 봐요. 오늘이 설날이거든요. 이제 오전에 할머니 댁 가가지고 떡국 먹고 오후에 집에 온 건데 설날 기념으로 청룡의 해니까 약간 청색으로 다꾸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있더라고요. 청룡의 청이 파란색이냐 초록색이냐. 근데 저는 청룡이라고 딱 들었을 때는 초록색 쪽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청룡이라는 게 용의 띠의 해인 거랑 색깔 중에서 청색이 함께 결합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청룡이 아니고 다른 거, 작년이 토끼였으니까 만약에 청토끼 그랬으면은 뭔가 파란색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왠지 용은 초록색일 것 같고 청룡이라고 하면은 다른 동물들 대입해보면은 파란색일 것 같고 그래서 파란색으로 저는 파란색 쪽인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파란색. 초록색도 살짝 얹어줄까요? 네, 안 어울린다. 색깔이 얘는 좀 괜찮다. 갈색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빨간색도 나쁘지 않은데 뭔가 조각보 같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제가 한지라는 걸 알고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빨간색보다는 갈색이 조각보 느낌도 안 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붙인다고 하면은 이게 분명히 속지가 같은 속지고 그냥 위아래를 바꿨을 뿐인데 구멍 위치가 안 맞네요. 지금 여기 위아래 똑같이 딱 맞췄거든요. 근데 구멍 위치가 여기가 살짝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왜 이러는 거지? 모르겠네요. 구멍 위치대로 찌를 좀 맞춰주고 이렇게 노란색이랑 갈색이랑 라인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노란색 먼저 지 선에 살짝 걸치게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이고 갈색을 같은 라인에 이렇게. 이게 갈색이 붙이면은 밑에가 좀 잘리니까 풀칠을 그 잘릴 부분까지 올려서 좀 해줄게요. 보통 저는 그냥 이렇게 테두리에만 풀칠을 하는데 노란색이랑 세로 라인은 맞추고 가로는 딱 여기 속지를 반반씩 나눠 가지게 붙일게요. 튀어나온 건 자르고 지금 남은 부분이 풀칠을 다 해가지고 이거를 보관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늘 좀 봐서 붙여줄 때 있으면 붙여주고 아니면은 버릴게요. 파란색은 이렇게 왼쪽에는 이 정도로 붙이고 오른쪽에는 이 속지 위아래로 같은 간격으로 남게끔 붙이겠습니다. 파란색도 붙이고 나면은 여기 가운데를 잘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테두리에만 풀칠을 하면은 여기가 들뜨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여기에도 풀칠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가운데를 살짝 띄워서 붙였어요. 제가 가위로 여기를 잘라보니까 완전 딱 붙여서 하면은 가위로 자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칼이 있으면은 이걸 그냥 딱 붙여서 해도 괜찮은데 가위로밖에 못 자르니까 약간은 틈새를 두고 붙였습니다. 가운데를 약간 러프하게 한번 크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을 세밀하게 잘라줄게요. 레이아웃을 간단하게 짜봤고요. 이제 스티커를 붙여봅시다. 얘네를 붙여도 귀여울 것 같죠? 구정이니까 행운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느낌이 괜찮을 것 같고요. 행운의 편지? 좋아요. 얘를 여기다 붙이고 얘네들로 주변을 좀 꾸며줄게요. 요 커팅된 부분을 살릴 수 있게 속지 라인을 물고 붙여주겠습니다. 정갈하게 세로로 붙이고 싶었는데 살짝 지금 기울어졌어요. 다시 떼려고 했는데 이 한지 색종이가 바로 뜯어져가지고 그냥 일단은 이대로 붙였습니다. 스티커를 붙이면서 다듬어 보도록 하죠. 청룡 대신에 청둥오리를 붙이겠습니다. 같은 청씨니까 뭐 괜찮겠죠? 글씨를 쓰면은 보일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글씨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스티커 배치가 달라질 것 같아가지고 이거 짜투리 남은 거를 10필지로 활용해 볼게요. 보이네요. 그럼 여기다가도 기록을 남기는 걸로 하고 지금 여기가 좀 휑한데 구멍을 뚫어보면은 살짝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별로 안 달라졌네요. 이 속지가 지금 계속 휘니까 펀칭기를 문진 대용으로 한번 써볼게요. 이 파란색 테두리에 스티치를 넣어주면은 좀 휑한 느낌이 사라질 것도 같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약간 가로선만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위아래 가로선 먼저 넣어보고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으면은 세로선까지 해보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 기록 남기면은 날짜는 여기다 쓰고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한 여기쯤부터 기록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약간 요쪽이나 요쯤에 알파벳 스티커를 붙여주면은 더 균형이 맞을 것 같아요. 발스는 요 색깔로 붙여주겠습니다. 설날이라고 영어 음차대로 붙여볼게요. 부족한 L은 다른 데서 공수를 좀 해오겠습니다. 얘네들로 살짝 작은 조각들을 조금 더 덧붙여 줄게요. 뭔가 이대로 끝내려니까 휑한 느낌이 아직 있어서 요 유태 스티커가 낙서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살짝씩 붙여주겠습니다. 실제 낙서도 같이 곁들여 줄게요. 눈 스티커를 흰색 원형 스티커처럼 붙여줄게요.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이 정도도 나쁘지 않아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바인더에 끼우니까 조금 더 나아진 것 같긴 하네요. 33일차 닦고는 이렇게 완성을 하고요. 바로 이어서 34일차 가볼게요. 이렇게 이 페이지는 이렇게 구성을 해볼게요. 여기에 포인트는 지금 일정 간격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간격이랑 이 간격이랑 이 간격이랑 또 여기 간격이랑 여기 간격. 삐뚤어졌다. 제가 수직 수평 맞추는 거에 좀 진심인 사람이라서 조금이라도 틀어지면은 자르기 편하게 살짝 띄워서 가운데를 자르고 구멍 뚫은 이 부분들을 혹시 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임시로 한번 보관을 해둘게요. 이쪽에 쪼로록 붙여줘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요렇게 이 부분을 비우고 여기다가 쭉 기록을 남기면 되겠습니다.
34일차 닦고 이렇게 완성입니다. 이 모노톤에 스티커를 2장 붙여가지고 좀 정적인 느낌으로 가나 싶었는데 여기서 약간은 좀 트위스트를 주고 싶어가지고 강렬한 붉은색 색종이를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적이기보다는 레이아웃도 딱 그냥 네모네모하게 되었지만 이 붉은색이 약간은 좀 소란스러운?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뭔가 그런 느낌을 줘가지고 마냥 정적이기만 하는 다꾸는 아니게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은 35일차 다꾸 해보겠습니다. 이 스티커북을 메인으로 다꾸를 한번 해보려고요. 사놓고 아직 한 번도 안 썼는데 계속 써버릇해야 익숙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뭐야 잠깐만. 아니 이 페이지도 칼선이 지금 이렇게 나 있네요? 이거는 제가 별도로 잘라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칼선이 진짜 아예 완전히 지금 캐릭터까지 어긋나 있어서 이거를 쓸 거면은 따로 잘라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뭘로 꾸밀까? 지금 이 캐릭터가 꼬마 탐정 토비 앤 테리라고 하는 걸 보면은 탐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탐정과 어울릴 법한 스티커를 뽑아봤는데 얘가 제일 어울릴 것 같죠? 아 근데 이거랑 색상이 어울리는 게 얘인데 루미인데 그냥 얘를 잘라서 할까요? 어차피 이게 약간 떡제분 돼 있는 거라서 뜯을 수 있거든요. 안 뜯기네. 아이고. 이렇게 뜯어서 하나 잘라볼까요? 예시로? 제 생각대로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엄마. 떼지면 안 돼. 스티커를 자를 때 통째로 자르려고 하면은 종이가 계속 거치적거리니까 큼지막하게 잘라놓고 다시 세부적으로 자를게요. 그래서 얘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대로 풀로 붙여도 되고 스티커로 잘 떼서 약간 퍼즐 조각 맞추듯이 맞추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써야겠네요. 약간 여기를 중점으로 스티커들을 쭉 배치한 다음에 여기다 기록 쓰고 여기다 기록 쓰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붙이고 얘를 이쯤 해서 붙이면 되겠네요. 일단은 큰 조각을 먼저 배치를 해주고 작은 조각을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하면 얼추 됐죠? 이게 아마 이 친구들의 마크인가 봐요. 요 빵 스티커도 어울릴 것 같아서 넣어줄게요. 조각조각 나 있어가지고 끼워 넣기도 힘드네요. 다시 조각을 맞춰주고요. 이것도 구멍을 뚫고 나면은 작은 원형 스티커들을 좀 배치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쯤에서 구멍을 뚫어주겠습니다. 여기에 3개 쪼르륵 붙여주고요. 지금 여기에 나머지 3개를 붙일지 아니면 여기에 3개를 붙일지 좀 고민 중인데 여기에 세로로 붙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일기를 여기에 이만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만큼 쓸 거기 때문에 여기로 가면은 여기 상단부가 너무 좀 커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쪽에다가 몰아주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하고 기록을 남깁시다. (35일차는) 이렇게 녹갈색의 톤을 메인으로 하고 루미 캐릭터를 중심으로 다꾸를 완성해봤습니다. 37일차도 이 스티커 컬렉션북을 메인으로 다꾸를 해보고 싶어졌어요. 루미 캐릭터를 메인으로 다꾸를 해보고 나니까 다른 캐릭터들로도 다꾸를 하나 크게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토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겉표지를 잘라서 해볼까요? 큼지막하게 하나 잘라서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자릅시다. 아끼면 똥밖에 더 되겠습니까? 일단은 러프하게 잘라내고 그 다음에 세밀하게 커팅을 해볼게요. 이 우체통은 나중에 또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보관을 해둘 거고요. 이 부분이랑 이 테리도 나중에 또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손상이 덜 가게 잘라봤습니다. 이제 깔끔하게 한번 잘라볼게요. 커팅 완료했습니다. 이게 좀 단단한 종이어서 커팅을 하는데 힘들었네요. 얘를 여기 메인에 붙이고 여기 손 잘린 부분을 좀 가려준 다음에 여기에 이 톱이 크기만큼 기록을 남겨주면은 너무 무난한가? 무난하게 가는 걸로 합시다. 뭐 무난하게 가도 나쁠 건 없으니까요. 아래쪽에 좀 마테 하나 길게 붙여주고 종이가 두꺼워서 그냥 제가 평소처럼 테두리에만 풀칠을 하면은 금방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체 다 꼼꼼히 풀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스티커를 붙일 거라서 조금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붙여줬고요. 여기서 계획했던 마테를 먼저 붙여줄게요. 토비의 옷 색상하고 얼추 비슷한 이 컬러로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2줄 붙여줄게요. 이쪽을 좀 채워주고 싶어서 이 엠블럼 스티커를 하나 붙여줄게요. 여기에 알스 들어가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남색 알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대체해주겠습니다. 토비 캐릭터 이름을 붙여줄게요. 남은 공간이 좁아가지고 알스를 이렇게 겹쳐서 붙였고요. 흰색 바탕에 노란색이니까 이 알스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볼펜으로 알스를 따라서 그림자를 살짝 그려줄게요. 좀 별론데요? 별론데? 그림자 말고 테두리로 한번 해볼까요? 그림자보단 나은데 이것도 별론데요. 일단은 떼봅시다. 오히려 이게 더 나은데요? 여기다가 B 안에다가 이게 더 낫죠? 여기는 이렇게 가죠? 일단 이 스티커들은 휴지로 한번 닦아볼게요. 안 닦이는 부분도 있긴 한데 좀 많이 닦였거든요. 그래도 일단 얘네는 이대로 보관을 하고요. 뭐 언젠가 쓸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지금 뒷부분에 너무 번져가지고 여기는 이거 쓰다만 속지로 덮어줄게요. 이쯤 자른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감쪽 같죠? 이쯤에서 하나 붙여줄 만한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랑 요거 붙여줄게요. 이쪽에 토비라는 글자를 지금 검은색으로 넣었으니까 오른쪽에 검은색이 들어가주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한 3문단 정도로 나눠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밑에 구멍 뚫어줄게요. 아니, 뭐야? 마트가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이쯤이니까. 튀어나온 부분 잘라줄게요. 여기도 안 뚫릴 것 같은데. 세게 누르니까 뚫렸어요. 36일 차는 이렇게 완성입니다. 37일 차에는 속지에 색종이를 아예 덮어버릴까봐요. 컬러 속지를 쓰는 느낌으로 색종이 2장을 잘 붙이면 다 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색을 할까요? 연보라색이랑 보라색 반반으로 붙여볼게요. 이렇게 연보라색이 왼쪽, 보라색이 오른쪽 이렇게 붙인다고 치면은 요쯤 해서 자를 거니까 여기다가도 풀칠을 해줄게요. 색종이가 어차피 속지보다 크기 때문에 조금 널널하게 자리를 잡아주겠습니다. 연보라색 속지 완성입니다. 이렇게 보라색 속지까지 완성인데 요 남은 색종이들은 이번 다꾸 하는 동안 쓸 일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은 마지막에 버리도록 할게요. 지금 풀칠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오랫동안 보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제 이 위에 붙일 만한 거를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여기랑 여기에 쭉 기록을 남기면은 그냥 심플하게 완성이 될 것 같거든요. 좀 35일차랑 36일차에 너무 심플하게 완성을 해내가지고 오늘은 좀 마냥 심플하게 가고 싶지는 않아서 뭔가 얹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아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 분홍색이랑 노란색을 동일 선상에 두고 분홍색은 약간 반복되는 패턴 느낌으로 이렇게 붙이고 여기서 남은 부분을 또 여기 상단에 붙이고 해가지고 기록은 한 이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박스에 다 쓰는 걸로 이 위치대로 붙이고 싶으니까 마테로 살짝 위치를 표시해 줄게요. 그만큼 해서 이렇게 붙이고
얘를 가위로 가운데로 자르려면 조금 띄워놔야 되는데.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일단은 붙이고 얘를 뗀 다음에 얘를 자르고 그만큼을 또 다시 여기다 붙이면 되죠. 잘 맞춰서 마테는 다시 회수하겠습니다. 작은 색종이들 간격을 같게 맞추고 싶어서 비교를 하고 붙일게요. 짧다. 그러면은 긴 거를 보충해서 쓰는 수밖에 없겠네요. 일단은 얘네대로 붙여주고 드디어 작은 색종이들을 다 배치했습니다. 이 우체통을 이렇게 러프한 느낌으로 붙이는 게 더 마음에 들어서 이거는 이대로 붙이겠습니다. 여기서 구멍을 뚫고 뭔가 조금 더 붙일지 말지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필기체 흉내내기로 뭔가를 적고 그 밑에다가 기록을 짧게 남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쭉 쓰면은 예쁠 것 같아요. 오늘 다꾸가 좀 보라색을 바탕으로 여러 색상 조합을 많이 썼기 때문에 컬러라고 적어볼게요. 이 스티커랑 살짝 걸치게 적어보겠습니다. 잘못 적었다. C5인데 클로버로 급하게 변경을 해볼게요. 여기 굴럭 투유도 있고 그러니까 컬러를 그냥 이거를 빨간색 칠하고 할까요? 그래요. 이거를 빨간색 칠하고 다시 컬러로 적을게요. 여기도 빨간색이 있으니까 빨간색 칠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컬러를 쓴다는 게 순간적으로 착각했네요. 잠깐만, 이게 맞아? 컬러 철자가 왜 얘를 자꾸 쓰는 거지? 이것도 빨간 펜으로 지울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컬러 찰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37일차 다꾸 좀 엉성하게 완성하겠습니다. 색종이들을 붙이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결과물이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 좀 자주 색종이들을 많이 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적게 걸려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다꾸를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마음에 드는 다꾸를 하는 게 더 좋으니까요. 38일차는
이 스티커들을 메인으로 닦고를 해볼까 해요. 이 친구들을 붙이기 전에 이번에도 속지를 한번 깔아볼까요? 색종이를 이런 식으로 붙여볼까 봐요. 그러니까 위아래 동일하게 좀 간격을 남기고 가운데만 딱 덮는 거죠. 아예 완전히 싹 다 덮는 것도 괜찮긴 한데 솔직히 좀 붙이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한번 붙여서 닦고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고 좀 별로인 것 같다 하면은 완전히 다 덮는 걸로 붙이고 이것도 괜찮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또 닦고를 해나갈 수도 있겠죠? 한쪽을 이렇게 좀 따뜻한 색감으로 배경을 한번 깔아줄게요. 얘도 마테로 위치를 좀 잡아줄게요. 마테로 위치 좀 표시해 놓는 거를 최근 들어서 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여기 이렇게 붙여야지 하고 머릿속으로 외운 다음에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붙이는 식으로 했는데 직접 표시를 해놓고 하니까 훨씬 편하고 그리고 훨씬 더 정확도가 높은 것 같아요. 스티커나 메모지를 막 약간씩 배치를 해가면서 붙이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내가 처음에 배치했던 거랑 직접 붙이고 난 후에는 뭔가 이게 내가 맨 처음에 배치한 모습이 맞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붙이니까 훨씬 정확도가 올라가서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넉넉히 잡아가지고 붙이를 해줄게요. 위아래 비운 것도 괜찮은 느낌이죠. 붙이는 것도 여기 전체를 다 붙이는 것보다 훨씬 편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자주 색종이를 활용해 볼 것 같아요. 색종이를 또 하나 얹고 싶은데 이 스티커를 여기 사진 부분이랑 글자 부분이랑 분해를 해가지고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분해를 하고 이 남은 조각에서 이 부분을 또 라인을 따라서 잘라주면은 반원 형태의 라인 스티커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반원 라인 스티커를 하나 만들었고요. 얘를 여기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나 뭔가 이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스티커들 붙이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의 위치를 조금 더 확정 지어 볼게요.
예전에 쓴다고 뗐다가 못쓰고 보관했던 마테들을 다코템 위치 표시하는 데 쓰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얘네들도 재활용이 되고 저도 편하게 위치를 잡을 수가 있고. 드디어 배경을 다 깔아줬고요. 이제 스티커들을 하나하나 붙여볼게요. 플라밍고 스티커 뒤로 풀 스티커를 넣고 싶어가지고 살짝 떼서 스티커를 끼워 넣어줄게요. 이거 플라밍고 맞겠죠? 다른 건가? 지금 여기에 좀 어울릴 것 같은 다른 여러 가지 스티커들을 조각조각 하나씩 붙여볼게요. 이대로 끝내기는 좀 아쉬워가지고. 펜으로 그릴 수 있는 거는 펜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하고 기록을 남기면은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여기는 글자를 여기쯤부터 쓸게요. 여기를 다 쓰는 것보다는 조금 남겨놓고 쓰는 게 더 이쁠 것 같아요. 여기서도 괜히 한번 좀 여백을 줘볼게요. 통으로 다 쓰는 것보다는 여백을 조금씩 주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여기도 남겨주는 게 괜찮을 것 같죠? 근데 여기를 다 채워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다 채워줍시다. (38일차) 다꾸는 이렇게 완성을 해볼게요. 되게 알록달록하고 화사한 느낌으로 완성이 돼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스티커들을 쓰면서 느끼는 게 이 클레이 스티커랑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실사 PET 스티커랑 또 이 토비 앤 테리 스티커가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얘네가 다 좀 실사 느낌이어가지고 그게 되게 좀 잘 어울리는 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39일차는) 무슨 다꾸를 할까요? 좀 무난한 스타일로 하나 가볼까 봐요. 약간 포스트잇 같은 느낌으로 얘를 이쪽에 하나 붙여주고 한 이쯤 해서 기록을 남기고 여기도 한 이쯤 해서 그래서 이렇게 39일차는 한번 무난하게 가볼게요. 여기에 클립 모양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있다. 일단은 얘를 좀 너덜거리게 붙일게요. 이쯤 해서 여기만 풀칠을 하고 약간 비스듬하게 이 마테를 이쯤 해서 붙여가지고 밑에를 막아주는 거죠. 이만큼 쓴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쪽에 스티커를 얘네를 3개를 한번 붙여줄게요. 전반적으로 좀 필기 노트 같은 그런 느낌으로 데코를 해줄게요. 놀랍게도 39일차 닦고 완성입니다. 너무 심플하긴 한데 뭐 심플한 닦고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닦고라는 게 결국 제가 재밌으려고 제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간단으로 39일차 닦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8일차랑 아주 큰 차이가 나긴 하는데 둘 다 제 마음에 들긴 들거든요? 그러면 된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40일차 닦고 해볼게요. 요 쪽지 모양 스티커를 딱 여기 한가운데 붙이고 싶은데 얘만 여기다가 붙이면은 너무 휑하니까 위아래로 알파벳 스티커를 붙여주면은 어떨까 싶거든요. 만약에 붙인다고 하면은 시크릿 메시지라고 적을까요? 비밀 쪽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붙입시다. 얘네를 그냥 붙이면은 요 흰색 배경에 이렇게 이런 밝은색 컬러들은 좀 묻힐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검은색 색종이로 좀 바탕을 깔아줄게요. 전체를 다 덮는 게 아니고 검은색 색종이를 조금씩 조각 내가지고 한 이 정도쯤 해서 조각을 내서 이 알스들이 흰색 속지에 묻히지 않을 정도로만 그 정도로만 한번 잘라볼게요. 시크릿은 여기에 다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메시지는 여기 다 못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 줄 더 접어서 좀 3줄 검은색 배경을 만들어 줄게요. 근데 이 알파벳 스티커가 색깔별로 이 ABCD 철자가 하나씩밖에 없어가지고 여러 개를 섞어야 될 것 같은데 조합을 한번 짜봅시다. 이렇게 시크릿을 짜고 메시지는
이렇게 메시지는 이런 조합으로 가보겠습니다. 메시지도 한 칸에 다 들어가겠는데요? 시크릿은 좀 잘라야겠다. 쪽지랑 글자를 어떻게 조합할지 좀 고민이네요. 이렇게 세로로 가볼까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기록을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가봅시다. 요게 마음에 들어요. 세로로 다 들어가겠죠?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예? 아니 저는 이거 스티커 뒤에 이영지 부분에다가 붙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냥 흰 종이 부분이었어요. 아니 어쩐지 너무 이렇게 접착력이 뛰어나더라니. 그렇구나. 부족한데? 메시지는 여기 이영지 부분에다가 다시 한번 붙여가지고 볼게요. 메시지는 되겠는데 시크릿을 자르는 게 아니었다. 얘로 해볼까요? 얘로 다시 해야겠다. 지금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일단 쪽지 스티커를 한가운데 붙이고 그 다음에 이 검은색 종이들을 붙여줄게요. 그리고 알새들을 하나씩 얹어줄게요. 이가 좀 끝자락에 걸리긴 했는데 이것도 마음에 듭니다. (41차) 다꾸는 이렇게 완성을 해볼게요. 되게 독특한 레이아웃으로 기록을 남겨봤는데 이런 것도 꽤나 괜찮네요. 뭔가 테트리스처럼 하나씩 이가 빠져있는 느낌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밸런스가 괜찮아요. 그럼 41차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11치의 다꾸 모음 영상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번에 이제 41일차부터 다꾸 모음 영상으로 또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평온히 기록되길 바랄게요.